자,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. 뒤돌아서면 다 남입니다. 동굴의 투자 믿고 절대 하지 마세요. 나처럼 되지 마세요. 인생 힘들어집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저는 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. 의심과 경계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. 그러면 전 원래부터 의심과 경계심이 많았냐? 아니에요. 처음엔 사람을 잘 믿고 따랐는데 워낙 통수 맞고 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좀 흑화가 많이 됐습니다. 근데 나이 먹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.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한국 사회는 많이 의심하고 많이 경계해야 돼요.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한국 사람들은 절대 보이는 걸로 단정지어서 안 됩니다. 남자 여자든 간에 산판teg이 멀쩡하다고 잘생기고 예쁘다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다.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할 것이다.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사람일 것이다.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절대.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. 어떤 거 많이 느끼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정말 많고 언행이 일치된 사람보다 언행이 불일치된 사람이 더 많아요. 말해놓고 지킨 사람보다 못 지킨 사람이 더 많아.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말한 걸 어떻게 지키려고 하거든요. 못 지키면 여러분 나한테 뭐 하겠지. 네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입만 번지르하게 얘기하고 실속이 엄살 너무 많아 이게 진짜로.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이제 주변 지인들 간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.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다 손 치더라도 뭔가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왔다 갔다 의심해야 되고요. 웬만하면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. 어떤 식으로는 피하셔야 돼요. 설령 사이가 멀어진다 해도 피하셔야 됩니다.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그래요. 앞전에서도 그랬지만 그 한국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가 사람한테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 믿어요. 믿습니다. 정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. 아직도 정이 약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. 한국 사람들 정이 깊어지면 그 깊어진 어떤 정을 가진 사람을 따릅니다. 예, 따라요. 예, 고맙습니다. 예, 롬면이 한 장 더.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. 뭐냐면 오래 알고 지내면 저 사람 믿을 만하다. 그런 좀 묵은본의 믿음이 있습니다. 예, 묵은본의 믿음. 왜 오래 알고 지냈다고 믿어야 돼? 왜 자주 봤다고 믿어야 되죠? 왜 초등학교 때 알고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 믿어야 되는 거죠? 오래 알고 지내면 그게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까? 근데 왜 항상 결과를 보면 왜 사기 범죄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당하는 거죠? 아니, 그렇지 않습니까? 저도 그동안 사연 받은 것 중에 어떤 게 기억나냐면 15년지기, 20년지기, 25년지기 이런 사람한테 대였다, 당했다, 통수 맞았다, 배신당했다 이런 사연을 진행 안 한 게 아니거든요. 많이 했단 말이야. 물론 이제 관계가 오래되었음에도 좋은 관계 유지하는 케이스가 있어.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무조건 배척해라, 손절해라 이게 아닙니다.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선 넘는 행동 하지 말고 금전적인 부분 피하라 이겁니다. 그러면서 관계 유지하라는 얘기죠. 근데 보통 한국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내면 좀 뭔가 그 사람이 하자고 하면 좀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아. 그러면 안 돼요, 여러분. 보통 여러분한테 뭔가 금전적으로 접근하잖아요. 같이 뭔가 해보자. 야, 같이 투자 한번 해볼. 이렇게 하는 인간 중에 멀쩡한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. 멀쩡하지 않으니까 그 님들한테 이제 투자 같은 거 제의하는 겁니다. 여러분 친구 믿고 투자한 것 중에 제대로 잘 된 게 있습니까? 아니 친구 믿고 사업한 것 중에 잘 된 케이스 있습니까?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근데 왜 그 사람 믿고 하는 거예요? 그 사람 믿고? 그 사람이 뭔데? 그 사람이 무슨 대법관입니까?
요즘 법도 못 믿는 세상인데.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고맙습니다.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글을 적으신 분도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. 왜냐? 이분도 본인이 이렇게 당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. 이 사람도.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사람 믿었을 거 아니에요. 그냥 뭉근 믿었겠죠. 그냥.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.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통수 때리게 하겠어? 날 매이게 하겠어? 아마 이런 마인드로 하신 것 같아. 근데 모르죠 이게. 본인이 통수 세게 먹으니까 정신이 번쩍 뜨십니까? 왜 다 하고 나서 깨닫습니까? 다 하고 나서. 봐봐요. 아니 다 하고 나니까 그깟 뭐 20년 30년 아무 의미 없죠 이게. 그동안 친하게 지내고 그동안 뭐 같은 학교 다니고 한 동네 살고 같이 뭐 전화 주고받고 술 같이 먹고 하는 거 다 의미 없죠. 다 의미 없어 여러분.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제가 얘기하지만 오래 알고 지냈다고 무조건 그 사람 믿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. 그러니까 오래 알고 지낸 게 뭔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척도가 되고 그 사람은 무조건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뭔가 하는 게 있으면 나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 여러분. 그냥 오래 알고 지낸 거 딱 거기까지요 여러분.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제가 부탁인데 절대 정에 휘말려가지고 뭐 좀 알고 지낸 지 꽤 됐다고 그 사람이 하자는 거 있으면 거절 못하고 하지 말고 거절할 건 거절해야 돼요. 잘 들으세요.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의심이 들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. 촉이 이상하면 거절해야 됩니다. 정중하게 거절해야 돼. 만약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안 한다. 그러면 강경하게 거절해야 돼요. 뭐 돈 부탁 같은 거 있잖아요. 돈 얼마 좀 해주면 안 되겠냐. 정중하게 거절해야 돼.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제 안 받아들입니다. 그럼 세게 해야 됩니다. 안 볼 생각으로.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겠지. 아, 붕어요. 아니,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그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, 그렇게 메모차에 거절하는 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. 그깟 오래 알고 지낸 게 뭐 그렇게 소중합니까? 아니, 내 큰 돈을 노리려고 하는데, 어차피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저 관계도 끝나는데, 그럴 바에 내 돈을 지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? 그깟 오래 알고 지낸 게 뭐 그리 소중한데요?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해줘야 됩니까, 이게? 저 사람이 갚는다는 보장 있습니까? 만약에 저 사람 빌려가 놓고 안 갚으면 어떡할 겁니까? 안 갚는 상태에서 저 관계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못해요. 말을 못해. 제 말 틀렸습니까? 전 아직도 그런 말 한 번 한심해. 아니, 붕어 형. 그래도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죠. 너나 실컷 도와줘, 너나. 너나 실컷 도와주고, 네가 빌려준 돈 못 받아봐. 그런 말 할 수 있는지. 나 그런 말 들으면 짜증나거든요, 여러분. 내가 돈 관리 얘기하면 항상 이제 반대급으로 달린 댓글이 뭐냐면, 저는 그래도 뭐 친한 친구 있으면 도와줄 거다. 그거 도와줘, 그러면. 너만 도와줘, 그러면. 도와주고 나서 한번 못 받아봐. 그딴 말 나오는지. 보통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도 많아.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기억이 없는 거야, 이게. 막상 자기가 그 입장 되잖아요. 말은 못해. 데미지가 세게 오니까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는 지인한테 사기당하고 인생 개박살 났습니다. 그러니까 아는 지인을 왜 믿고 돈을 맡겼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, 이게 문제야. 아는 지인이 그게 뭔데? 이게 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거야, 여러분. 그냥 아는 지인은 그냥 자주 본 사이입니다. 자주 본 사이. 네, 오랫동안 자주 본 사이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아는 지인 이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왜 아는 지인을 사기당하냐? 아는 지인이 하자는 걸 의심도 안 하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. 보통 우리가 모르는 사람끼리 하면
나름 이제 그런 뭐 전문가들한테 이제 조언도 받고 원리 원칙대로 한단 말이죠. 따져보고 가는데 막상 지인들끼리 하면 그런 절차를 안 거쳐요. 이게 문제야. 왜 사기 당하기 쉽냐면요. 만약에 우리가 FM대로 하면 절차 따져보고 가면 저는 사기 당할 일이 적어요. 물론 대놓고 사기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, 근데 보통 아는 사람끼리 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다 믿고 의심은 안 해. 뭐 법적으로 찾아보지 않습니다. 아니 저 사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 건데 뭐 알아서 잘해주겠지. 설마 내 돈 떼먹기 하겠어? 떼먹어 이게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게 문제예요. 오래 알고 지내면 의심은 안 해요. 의심은 안 하고 FM도 안 해요. 아니 잠깐 알고 지내던 오래 알고 지내던 간에 법적인 문제가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뭐 투자 같은 얘기한다. 그러면 미안하지만 나 변호사 나 알아볼 테니까 난 그렇게 해야겠다 하면 그 아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야 나 못 믿어? 우리끼리 이렇게 해야겠어? 야 서운한데? 아 정하기 싫으면 하지마. 나도 기분 상해가면서 이딴 부탁하기 싫으니까. 그러면 아 미안해 난 혹시나 해서 그런 얘기했지. 알아서 해줄게.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이게.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. 아는 지인한테는 한없이 감대합니다. 관대하면 안 되는데 관대하고 스윗합니다.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. 특히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.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는 사람이 뭐 하자고 하면 잘 안 하거든요. 안 해요. 근데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의리, 정 이런 거 약하다 보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하자고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하면서 그냥 다 맡겨버려. 그러다가 나중에 돼 있는 거죠. 왜 투자 사기 같은 것도 젊은 사람 별로 없고 대부분 나이 든 사람이에요. 나이 든 사람. 네. 나이 든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. 네. 그런 분들 많잖아요. 이게. 여러분 있잖아요. 사람 믿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. 사람 믿을 게 못 됩니다. 어떤 사람인가요? 오래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믿어서는 안 돼요. 그냥 오래 알고 지낸 것 뿐이야. 여러분 이거 분리시켜야 돼요. 오래 알고 지낸 거하고 믿음은 다른 겁니다. 사람은 애초에 믿을 게 못 됩니다. 특히 요즘 사회에서 사람은 더 믿으시면 안 돼요. 나 말고 믿을 게 없습니다. 이 믿음은 온전히 나한테만 줘야 되죠. 나한테만. 남한테 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친하다고 자주 봤다고 그 사람 무작정 신뢰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금전적으로 하자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하지 마세요. 무조건.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금전적으로 뭔가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뭔가 나쁜 꿍꿍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 멀리 하세요. 나한테 뭔가 뭐 투자 같은 거 안 해볼래? 아니면 뭐 좀 돈 좀 얼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? 그런 제의를 하잖아요. 그럼 그 사람 멀리 하시기 바랄게요. 그리고 앞으로 사람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